지난 주말에 비가 좀 내렸는데요. 토요일 날요. 어제도 뭐 빗방울이 조금씩 날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 내리는 이 주말에 참 빗속에서 분노가 많았습니다. 광주의 황교안 대표가 갔는데요. 자, 광주에서 황교안 내리기도 전에 탄 버스를 에어타고 어디라고 오느냐고 플라스틱 의자, 물병, 국화꽃이 날라들었고 시대와 경찰 취재진이 뒤엉켜서 넥타이가 비뚤어지고 바지에는 흙탕물이 묻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기념식장까지 들어갔습니다마는 기념식장에 앉아있는 황교안 대표의 구두 바지에 흙탕물이 튀어서 엉망이었습니다. 자, 문희 황교안과 악수를 하면서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라고 했고 황교안은 감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라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보여졌습니다. 또 김정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해찬과 악수를 한 다음에 황교안은 아예 그냥 악수를 하지도 않고 빤히 쳐다본 채 손학규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김정숙이 김정은과도 악수했는데 남북화합 이전에 남남화합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악수하는데 몇 초가 든다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합니까? 중요한 거는 그 악수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한국당도 웃기는 겁니다. 김정숙이 악수 안 하면 섭섭합니까? 악수 하든가 말든가요. 김정숙은 황교안의 대표에 대해 악수를 하지 않았다. 요 말만 하고요. 안 해줬다고 섭섭하게 뭐 두들거리거나 김정은이하고는 해놓고 황교안하고는 안 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문에 대해서 황교안은 끊임없이 1대1 회담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매달리고 김정숙이 악수 안 해줬다고 매달립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 문은 반면에 뭐라 했느냐? 독재 후에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구적인 역사관을 가졌다고 현장에서 울먹이는 투로 극단적인 이 대립을 강요했습니다. 5.18을 무엇 때문에 기념합니까? 5.18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5.18이라는 것이 광주의 비극적인 죽음을 기억하자,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억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기억이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지요. 진짜 광주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야말로 광주의 일을 광주로서 해석하지 않고 역사의 한 부분에 그런 희생이 있었는데 그 희생을 지역 간의 대립이나 또 군과 또 시민 간의 대립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오하고 한마디로 분열되고 또 서로가 총을 겨누었던 일들이 이제는 없어야 된다. 역사상 절대 없어야 된다. 그런 교훈으로서 국민 화합으로서 5.18 행사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합해야 될 그 5.18 행사에서 안 온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갔는데 온갖 물건들이 공중을 날아다니고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라는 자는 그 연설에서 극단적인 분노를 가지고 한국당 보수 세력에게 총공세를 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추도사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끊임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다. 모욕을 누가 합니까? 그건 극히 일부지요. 보수 세력 전체가 5.18을 모욕합니까? 누가 모욕을 합니까? 대통령은 왜 침소 봉대를 합니까? 이것은요, 한국당이 지난번에
5.18 망언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벌어진 당사자들에 대해 징계를 안 했다라는 걸 작심 비판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이 그걸 잘했다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크든 작든 징계 조치를 했고, 자,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어쨌든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일을 왜 덜추어내어서 마치 5.18 전체를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겁니까? 자, 이러니까 보수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래도 시비 걸고 저래도 시비 거는데 끝도 없이 5.18이나 세월호 등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성역처럼 말을 하지 못했다. 왜 거기는 모든 비판에서 제외되어 있느냐. 이제 폄훼 논란에 대한 법까지 제정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보수 진영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 서서 침소봉대 왜곡해서 작심으로 비판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자, 40주년인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이러면서 미안하고 부끄럽다라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 들었지만은 결국은 5.18 때 나는 같이 싸우다 죽지 못해서 미안하고 부끄럽다 내지는 아직도 망언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세상이 미안하고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국민이 거기 가서 싸우고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부정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들을 마치 자신의 정치적 반대 진영이 전부 그렇고 그들이 거구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낙인 찍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화합을 해서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이미 20년도 더 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뤘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는데 더 이상 논란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 자기들은 5.18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상규명을 하고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5.18 유공자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마이너하게 제기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설명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가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법원에서 시민의 저항에 대해 헌법수호 행위라고 판결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5.18의 추가 진상규명은 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 의무는 안 되고 추가 진상규명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18 이전 유신 50시기에 머무르는 지체된 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직도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도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거구적 역사관을 갖다가 지금 들이밀었습니다. 대통령이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18을 가지고 지역 분열과 그야말로 역사적 분열에 불을 지른 겁니다. 자, 거기에 간 야당 대표, 보수 야당 대표를 그렇게 취급해서 그것이 옳은 겁니까? 거기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가치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문재인의 5.18 분노요, 좀 정말 내년 총선에서 호남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어떤 계산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문재인이 저렇게 노골적인 정오를 화합과 포용, 용서, 화해의 자리가 돼야 될 5.18 기념식장에서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의 정서들을 걸고 모으고 또 진보 좌파 진영의 정서들을 걸고 모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오에 기반을 둔 정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도사로서 정치를 했고 그날 문재인이 보인 말투, 행동, 그 부인 김정숙이 보인 행동 등 전부가 다 한마디로 정오를 갖다가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빗속에서 또 다르게 이렇게 버닝썬에 대해 처음으로 집회를 하러 나온 자발적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머리가 사고 구조가요. 좌우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로 그걸 공감한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이 여성운동,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전부 허위구나. 좌파들이 여성의 권익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도 허위구나. 문재인이 마치 여성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듯해서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이 아직도 문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집단인 것도 그들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식과 허위에 기반을 둔 왜곡된 사실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버닝썬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여성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들은 있었는데 없는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령처럼 되어버렸어요. 버닝썬에 놀러 갔다. 합석을 하자고 해서 했을 뿐이다. 그런데 샴페인이나 이런 걸 한 잔 주고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나중에 깨보니 경찰서더라. 또는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더라.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것 같아. 심지어 버닝썬 선업 필름, 즉 성폭행하는 이런 장면들을 찍어서 돌리는 그런 필름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버닝썬 사건이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수사가요. 여기에 이 여성들은 어디에도 피해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딸이거나 또 누군가의 조카거나 누군가의 누나거나 이럴 건데 없는 사람이 돼서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여성의 권익이 이렇게 밟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여성단체나 여성 리더, 여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하면 그 잘난 듯 진보 좌파를 팔고 떠드는 여자들은 전부 여태까지 헛거였나? 무슨 전후 관계가 의심스러운 미투 운동에도 심지어 다 나와가지고 무슨 누구를 보호하니 지키니 별별 좀 사기꾼 같은 여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 없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성운동에 침을 뱉고 싶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앞에서 이 집회를 한 사람들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모인 지도부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자발적인 여성들의 집회였다고 합니다. 비 오는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며 그 범죄가 성적인 양상을 띨 때 검찰, 경찰, 공무원들 등 가장 공정해야 될 수사기관이 묵인하고 동조했다. 이들은 여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강강 카르텔이다라고 말했고 가해 남성 그리고 사건과 연관된 정재계 권력층 남성, 강남경찰서 남자 경찰관, 버닝썬 사건과 연관한 남성 공무원, 여성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드는 입법부, 남성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사법부 등을 강강 카르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버닝썬 사건 주역인 성리가 객스 같은 한국법 사랑한다라고 말했다며 성범죄 가해자가 찬양하는 법이 치안일이 대한민국의 법이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사건을 윤규건도 언급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방시, 윤중천, 김학의도 언급을 했지만은요, 가수 정준영 등이 이들이 이날 부른 노래 개사곡의 가사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화역 시위와 비슷한 행태를 띠지만은 우리는 어떤 정당 단체도 아니고 자발적인 여성들의 참여로 구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성단체 연합 등 11개 여성시민단체라는 단체들이 차마 말을 하지 못할 수는 자신들의 존립 근거가 없으니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수사 결과 발표가 나고 지난 금요일 종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한 것이 지금까지 여성들 입장에서 나온 이 버닝썬 사건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의 여성운동은 기묘하고 교묘하게 좌파들의 정치적인 활동과 정치적 이득과 연결되어서 페미니즘을 하는 여성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지금 문정권 같은 좌파 정권과의 결탁을 연결해주는 고리로서 작용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매사를 젠더 갈등을 조작하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남성들에서도 이 상투적인 피해의식에 젖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젠더 갈등으로 부각시킵니다. 대림동의 여자 경찰관 문제가요,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그거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금 체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공무원 되자고 시험 쳐서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남성 경찰들도 제대로 못 잡은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경찰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초 체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성 경찰 할당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요, 지금 청와대가 핵심인 이 버닝썬 카르텔의 주범인 부분을 덮으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여성들의 성폭행과 마약과 또 스너프 필름 같은 이런 것들을 유출시키는 부분에서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는 양상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담하고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요, 여성 단체들이자 대한민국의 잘난 여성 좌파 지도자라는 여자들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청와대가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이들이 입을 쳐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5.18까지도 정치적으로 연결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서 갈등과 이념적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고, 심지어 이런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전대미문의 전우후무한 이런 거대한 강남 한복판의 버닝썬 여성 마약 주입, 성폭행, 그리고 동영상 촬영 유포 등과 관련해서도 이걸 갖다가 피해자들을 덮어버리고, 그리고는 일반 마약 사건처럼 버닝썬과 관련 없는 일반 마약 사범들을 잡음으로써 마치 버닝썬의 그런 여성들에게 마약을 이렇게 기만시켜 주입한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연하게 일반 마약 사범들이 다 잡혀가고, 그 중에는 연예계나 이름 좀 유명한 마약 사범들이 또 재탕 3탕으로 등장을 하고 재벌 3, 4세들을 붙들어가는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요, 일반 마약이 아니라 버닝썬에서 마약을 매개로, 물뽕을 매개로 그야말로 여성들에게 속여서 주입시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흥업소 여직원이 아닌 일반 여성들을 그걸 미겨서 정신을 잃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성추행, 성폭행하는, 그야말로 여자 검사가 이야기했듯이 자연산 여성들, 영업용 여성들이 아니라 자연산 여성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폭행, 그것도 모자라서 이 스너프 필름, 즉 성폭행이나 이 성강간 등을 하는 장면을 찍은 그런 영상들을 돌려서 보는 것을 스너프 필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버닝썬 사건에서 그런 영상까지도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스너프 필름을 우리 사회 상류층이라는 자들이 여자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강간 성폭행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온 장안의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날 여성들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다음 카페를 중심으로 참가자를 모았고, 생물학적 여성만으로 집회 참여자를 한정했고, 남성 기자에게는 집회 장소의 울타리한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고, 전이 그들이 부르는 운동권으로 부르는 여성단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진작에 이런 집회가 나서서요. 지금 이 사실을 덮는 정권을 향해서 거대한 분노로 폭발시켜야 되는데 피해자들은 지금 전부 다 개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동조했던 첫 폭로자 김상교는 지금 여러 건을 걸어서 그를 갖다가 지금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지금 20만 명을 돌파하고 있음에도 이것도 보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불리하면 보도를 안 해요. 이 자식들이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래서 스너프 필름이나 물뽕 사태가 난 부분과 관련해서 VIP 룸에 6명을 수사하라고 핵심 6명. 성리나 유인석이도 그들의 밑에 있다. 그래서 그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데도 그걸 갖다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차마 방송국도 이 동영상을 입수해 놓거든요. 클럽에서 성추행을 당한 지난 11월 24일 방송국에서도요. 이 영상을 갖다가 이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하도 내용이 그래서요. 그래서 이 클럽 안에 버닝썬 안에 VVIP를 모셨던 최고급 룸이 있고 그리고 클럽 근처에 아예 오피스텔까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자가 이성을 잃으면 이제 클럽 안에서 하다가 또 나중에는 그 오피스텔까지 데려가 가지고 그 은밀한 공간에서 별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소각팀이 동원되어서 그와 관련되는 모든 흔적을 다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빠져나갔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비 오는 날에요. 분노가 두 가지가 있었죠. 문재인의 분노는 그야말로 정치 속셈이 보여지는 너무나 빤한 분노였고 1700명 여성의 분노는 뒤늦게 나타난 이 사건의 청와대의 소각을 바라보는 여성들의 순수한 여성들의 분노였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